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엔비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우려감이라고 할까요? 그 우려감이 ISM 제조업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또 특히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낙폭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 중동의 이 전쟁 확전에 대한 또 우려감까지도 전반적인 호재보다는 좀 악재성 이슈들이 많은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일본의 이제 엔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호재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각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저가 매수의 유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뭐 생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입을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건설이나 아니면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전에 이제 4월달 시장이 좀 하락했었을 때는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해체성 테마 있는 종목들, 또 그 당시에 이제 실적 시즌, 뭐 이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뭐 수익을 좀 많이 챙겼다면은, 자, 이번에는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8월이던 9월이던 이번에 조정에 상황을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시장의 흐름과 제가 왜 오늘 뭐 또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를 선택을 했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 편입할 종목 전에 포트부터 보여주시고요. 제가 하나씩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리언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워낙 잘 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뭐 3% 이상의 급락 장세에서는 아무리 업황이 좋거나 해도 이런 중동 확전에 대한 이런 뭐 석유주나 아니면 뭐 해운주도 이런 종목들처럼 단순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조선주 오늘 또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K조선 관련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 말에 이제 1등을 하기 위해서 좀 단기성으로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 사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흥구석유는 한 발 정도는 더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뷰노, 자, AI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다른 AI 의료기기 관련주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실적이 그래도 좀 찍혀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뭐 딥카스나 아니면 딥브레인 쪽 관련된 뭐 이슈 이런 것들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는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H리언대 건설기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2차도 갔을 겁니다. 아마도 2차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우선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의 점유율이 조금 더 뭐 앞설 수도 있다, 앞서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트럼프 수혜주들이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뭐 히림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매수할 자리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수혜 업종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지금은 약간 테마성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3분기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H대현대 건설기기나 이런 히림도 결국에 뭐 트럼프 수혜주로 엮이는 뭐 건설기계 쪽,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또 게다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또 건설 업황이 또 개선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종목이고요. 또 주가의 위치 자체가 여전히 좀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는 보유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 보면서 우선은 흥구석유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자, 흥구석유는 오늘은 이제 한 발은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양봉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좀 박스를 그렸던 이 상단 자체를 뚫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란 쪽이나 이쪽에서 뭐 72시간 내에 뭐 이스라엘은 뭐
공격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전쟁 확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확전이 되거나 했었을 때는 전고점 부분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자리라면은 사실 제가 워낙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워낙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라서 언제든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향상은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히림하고 자, 히림도 보시면 자, 지금 최근에 한번 이제 상승 파동이 좀 나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는요. 뭐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 백일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락하는 종목 수를 보니까 2,300개가 아까 넘더라고요. 뭐 지수 양성 지수가 3% 정도 폭락을 하는 시장이라면은 사실 웬만한 개별주들은 지금 5% 이상 하락을 해야 되지만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자리라면은 저는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손절 자체를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타만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히려 이제 좀 낙폭을 키웠을 때 저가 매수 기회라고 삼을 거고요. 좀 많은 분들이 아마도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아니냐, 뭐 백일이 관련주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쪽은 아니고요. 예,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18,000원이고요. 종목명은 에이프릴바이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에보민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와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계약금 자체는 이제 3분기에 또 실적에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반감기 연장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좀 많이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멀어진 종목입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약간 싼 고점을 좀 만들어 놓고 최근에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그냥 거래가 감소되면서 조정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이 무조건 바닥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우선 좀 빠져도 좀 하락폭 자체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게다가 뭐 지금 뭐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사파 플랫폼 쪽 관련해서는 이전에 워낙 강하게 좀 부각을 받았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요 이 기업을 제2의 뭐 알테오젠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주목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빠졌을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내려온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이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이따가 또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보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오늘 증시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성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많이 변동성을 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크게 좀 안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뭐 금 가격이나 아니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 붕괴가 됐었는데 사실 뭐 긴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했다라고 해서 증시에 좋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미국의 GDP를 보시면 이번 GDP가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갑자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증시가 환호를 했다면은 또 갑자기 또 이번에는 ISF 제조업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워낙 안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자, 요게 한번 보시면 이 페드워치에서는 우선 어차피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경기 침체 이슈가 없었어도 이전부터 이미 물가에 대한 둔화나 고용지표 둔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5bp 정도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100% 가깝게 기대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제조업 지표도 같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50bp 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기존에 뭐 한 6% 막 9% 그러고 10%대 20%대 지금 3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이번 9월 달에는 50bp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25bp는 애초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겁니다. 뭐 경기가 침체를 하던 아무튼 물가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뭐 최근에 뭐 고용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50bp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 이유로 50bp를 내리지 않을까. 결국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온 상황에서 뭔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면 오히려 50bp를 인하했었을 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을 시장에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25bp 인하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더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깨지면서 3%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이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뭐 물가 둔화, 뭐 고용 시장의 뭐 둔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경기 침체 둔화로 지금 국채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주 성격을 또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자료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미국장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또는 웬만한 이런 IT나 이쪽 애들은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었다면은 이게 아무리 방어주라고 할지라도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어주들은 그래도 좀 버텼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가질 시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장이 만약에 패닉 장세가 나오려면은 뭐 방어주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쪽 종목들도 주식이기 때문에 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뭐 유틸리티 쪽이나 아니면 리얼 에스테이트 쪽이나 뭐 아니면은 뭐 컨슈머 디펜시브 쪽이나 약간 방어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버텨줬고요. 여기 헬스케어 쪽을 보시면은 초록불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래도 경기하고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상수에서는 매일 종목을 좀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빌만한 업종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고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에이프리바이오 기본적으로 기술력 있고 또 그것이 상품성이 확인이 됐고 시장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좋은 종목인데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조금 빠진 그런 모습인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여러 경기라는 게 한번 둔화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어렵고 충분히 침체로 간 다음에야 비로소 회복되는 경향이 있고 경기의 하강 사이클은 보통 고점에서 한 2년 정도 하강을 하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ISM 제조업 지표로 확인했는데 최소 1년 정도는 더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방어주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선의 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지금 아무튼간에 결론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ISM 제조업 지표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큰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 지표하고의 추이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의 또 제조업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낙폭을 키우는 부분들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제약바이오 섹터이면서 또 이제 추후에는 3분기 되면 또 에스모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학회일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물론 뭐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는 기술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는 사실 지수 자체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고용지표가 만약에 오늘 밤에 비농업 고용지표도 되게 중요한 고용지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괜찮다 그러면 시장은 언제든지 또 경기 침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막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고 결론은 저는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인하 관련된 수혜주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9,450원, 2차 목표가 21,25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제가 하면은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